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희 회사 마이리얼 트립이 젠데스크 도입을 통해서 이루는 성과를 공유드리기 위해서 발표를 준비한 김경호라고 합니다. 저희는 젠데스크로의 시스템 전환이 이루어진 지 실질적으로 약 6개월 정도 된 회사로 이렇게 길지 않은 사용 시간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처럼 한 새롭게 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마이리얼 트립 플랫폼 경험팀이라는 파트너 문의 대응이 주 업무인 팀의 팀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사내에서 백오피스 시스템 개선을 담당하는 PO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조인한 지는 한 1년 3개월 정도 진행되었고, 그래서 젠데스크의 도입부터 적용까지 같이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네, 마이리얼 트립이 어떤 회사인지 모르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회사 이름이 기니까 발표 동안 제가 아마 마리트라고 줄여서 좀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리트는 2012년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여행자분들에게 가이드 상품을 소개하고 그 가이드 상품을 판매하시는 가이드분들께 모객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그 다양한 여행 요소를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좀 확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9년도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제 초기에 가이드 투어 상품만을 판매를 하다가 투어 상품은 물론이고 이제 티켓 상품, 그다음에 항공권을 판매하는 것, 그리고 호텔, 그다음에 뭐 한인민박 서비스, 그리고 실제 해외에 가서 타시게 되는 그 교통 서비스인 뭐 교통 패스 같은 것들까지 판매를 하는 여행에 필요한 모든 상품을 찾을 수 있는 슈퍼앱 서비스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거의 매년 저희가 3배씩 그 거래액이 성장하는 큰 서비스가 되었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 있었죠. 2019년도 말부터 그 코로나 사건이 저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던 슬픈 결말로 이제 2022년 4월까지 저희가 거래액이 그 작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94% 이상 하락하는 기록적인 드랍을 경험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살아남기 힘든 드랍이라고 생각을 많이 할 만큼 굉장히 큰 임팩트였고, 이 안에서 CX 조직에서도 굉장히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이 영향은 2019년도 말에는 이제 대부분 대량 취소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그때는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는 단계도 아닌데 이제 대응 인력을 되게 늘려야 되는 상황까지 되고, 그리고 사내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취소 및 이제 응대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었죠. 그래서 외부 임원도 동원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뭐 대표님 및 뭐 CEO님까지 도원해서 이제 항공권 취소 및 상품 취소 절차를 다들 진행하고 있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취소 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실제 저희가 그 성수기에 상담원이 100명 정도까지로 기록이 되었었는데, 이 이후로는 10명까지 줄어드는 만큼 또 갑작스러운 또 인원의 드랍까지 또 결정을 하게 되었던 그 시기를 저희가 맛봤었죠. 그래서 이런 그 조직적인 변화를 많이 느끼고 그다음에 외부 환경에서의 변화를 느끼면서 저희는 이제 그 CX 조직에서 어떤 식의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뭘까를 고민하고 있던 시기에 제가 입사를 했고요. 그 입사한 시기에 마리트는 이제 고객센터 관련된 조직들이 정말 큰 일을 한번 치르고 나서 스스로 변화가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점이었고, 그 단계에서 여행 서비스가 원래 성수기가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이 플럭츄에이션에 대해서 되게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코로나에 겪었던 플럭츄에이션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플럭츄에이션에 대한 고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잘할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걸 얘기를 했을 때, 결국 이 극단적 변화에서 많이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인원 1인당 생산성 증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부침 현상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당 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속도를 늘린다, 그리고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서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해외여행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던 비즈니스가 신규 비즈니스인 국내 상품으로의 그 전환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내에서 CX 조직에서 어떤 상품들이 다시 판매가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대응 전략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들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됐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도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그 디지털 툴의 파트너로서 어떤 게 변경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젠데스크로의 도입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생각한 가장 큰 문제는 이전에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을 응대하고 남겼던 티켓들이 사실은 어떤 효율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고 있던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많았던 거를 기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만 집중을 했었던 건데, 사실 이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없는 상태로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젠데스크를 도입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게 정확한 측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그 외부의 그 응대 매니저분들을 두고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 사람의 그 진행해서 티켓을 이제 핸들링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티켓의 핸들링이 전체적으로 시간이 어떻게 걸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타임 트래킹 앱을 사용하는 걸 바탕으로 이 내용들을 이제 실제 전화 응대 같은 것들의 후처리 시간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대시보드화해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측정한 거를 바탕으로 무슨 문제를 다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잘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가 가장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이렇게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전 툴에서는 저희가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기록하는 데스크류의 서비스와 그 다음에 그 전화 응대를 받는 그 전화 응대용 서비스가 별도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상 전화 응대받은 내용들을 대부분 수기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티켓을 새로 생성해야 되는 시간들을 대부분 다 사용을 했었던 거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개별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혹은 내용의 한계에 따라서 정확성이 되게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던 내용들을 데이터를 활용하기 힘든 문제들까지 같이 있었어서 되게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젠데스크를 도입하려고 할 때 고민했던 포인트는 젠데스크 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 애드온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전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였고, 그런 부분에서 좋은 파트너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다가 매트릭스 클라우드라는 파트너를 찾아서 저희가 이 내에서 채널 분리됐던 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진행할 수 있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선 두 문제를 보면서 가장 크게 저희가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가 결국 매크로라는 기능입니다. 이전에 썼던 사실 데스크류의 모든 서비스들에서 매크로가 존재를 하긴 하는데, 젠데스크만큼 사실 이 매크로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찾아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작들을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도입을 하면서 제일 많이 신경 쓴 게 이 매크로를 어떻게 하면 잘 설정하고 그다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할까에 포인트를 많이 두었었죠.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매크로 설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그 응대 매니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했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정의 및 그 기록을 남기는 것들에 대한 방식을 최대한 통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기본적인 저희의 문제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매크로를 만들 때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는 내용이나 태그, 그다음에 정보들에 대한 안내까지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걸 바탕으로 검색을 활성화하여서 매크로 적용들을 거의 모든 티켓에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 목표였고, 그거를 수행하는 게 가장 좋은 효율성의 제고와 그 다음에 이 내부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제고라고 생각을 했고, 이 문제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그 신규 상품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상품에 대한 변경이나 그리고 외부 환경의 반경을 이제 응대 매니저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 내부에 있는 놀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줄여서 KMS라고 부르는데,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로 결정했었고, 보시다시피 그 KMS는 저희가 내부에 그 별도 가이드를 활용해서 포털을 만드는 걸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적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콘솔 내에서 그 지식 창고라는 곳에서 찾았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태로 그 운영이 가능한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매일 바뀌는 저희 현황에 대한 것들이나 아니면 특이하게 안내가 나가야 될 그 상품에 관련된 정보나 혹은 뭐 그 취소 관련된 그 변화 사항들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루트를 잘 만들어서 수행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선 이 네 가지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그 맛보게 된 성과를 두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채널 집중과 그 집중된 채널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앞서 말했던 구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채널에 집중하지 않고 분산돼서 사용하면서 이제 그 매크로 활용 및 이제 트리거 관련된 그 기능들의 활용들이 좀 적었을 때와 대비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일단 티켓당 처리를 해야 되는 평균 시간이 2분 정도 절감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티켓을 수동 생산하는 시간, 그리고 그 다음에 기본 필드에 대한 입력을
뭐 한다든지 혹은 그거에 대해서 검수를 한다든지 같은 시간들을 모두 포함한 거였는데 티켓당 평균 2분 정도라면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티켓 처리 숫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일 때는 굉장히 큰 개선 효과라고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콜 후 처리 시간이 약 80% 정도 감소했다라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콜하고 티켓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뭐 메모를 남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기 위한 것들을 그 스스로 생각하셔서 쓰셔야 되니까 그 이후까지의 후처리 시간은 굉장히 많이 길게 가져갔던 게 그 시스템의 문제였다면 젠데스크로 채널을 집중을 하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큰 성과를 봤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입 초기에 저희가 이 앞서 말씀드린 다른 기능들에서의 그 활용에 대한 효과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크로 사용의 고도화로 그 내부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응대 매니저분들이 매크로를 사용하셨던 비중이 되게 적었던 것들을 저희가 뭐 검색의 활성화나 매크로의 숫자를 늘려나가고 그다음에 매크로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을 좀 더 고도화를 계속 해나가면서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실제 티켓당 저희가 총 핸들링 해야 되는 모든 응대 매니저분들이 걸리는 시간들이 다 합쳤을 때 총 40% 정도가 감소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크로 미사용 티켓 대비 매크로 사용 티켓이 75%가량 처리 시간 감소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KMS 활용 빈도를 증가시키고 매크로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서 지식 전달용 문서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러니까 저희 내부에서 완전히 측정 가능하지는 않았지만 체감하기 그 큰 수준이 될 만큼 줄었다라고 내부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티켓의 세부 유형 관련된 데이터들이 과거에는 대부분 사람의 지식에 기반해서 사용되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고 안내하기가 어려웠던 것들이 매크로를 거의 대부분 90% 이상 활용하게 되면서 문제가 어떤 유형이었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큼 신뢰성을 확보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6개월간의 도입 성과다 보니까 아직 어떻게 보면 갈 길이 되게 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젠데스크에서 제공해주는 기능들을 아직 제대로 다 쓰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젠데스크가 매번 그 부르짖고 있는 이 옴니 채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도 이 옴니 채널에 관련된 문제를 굉장히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 진행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데스크류 및 그다음에 그 전화 관련된 그 툴의 포함들을 먼저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이메일, 포털, 콜은 저희가 통합을 먼저 했었는데, 이 메시징에 대해서는 외부 툴을 또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젠데스크 쪽에 있었던 챗 기능이 발전되어서 나오는 메시징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일단 옴니채널을 사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기능이 업데이트되면서 일단은 저희가 파트너를 응대하고 있는 곳에 먼저 시범적으로 이 메시징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트너 포탈에 들어있는 그 왼쪽 내용에서 볼 수 있는 메시징 버튼을 이용을 해서 그 응대가 진행이 되면 그 이 안에서 플로우 빌더에서 제공되어 있는 저희가 그 순차적으로 고객한테 알려서 응대를 진행했으면 하는 내용들이 보이게 되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가장 큰 장점은 그 들어오는 문의들이 대부분 모두 젠데스크로 보이게 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 내에서 저희가 만들었었던 이용하는 매크로라든지 아니면 트리거 같은 기능들을 챗에서 들어오는 것에도 이전에 이메일 및 혹은 뭐 포털에서 들어왔던 내용들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율성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트너의 문의가 여행자의 문의만큼 많지 않아서 이 숫자에 관련된 효율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저희가 더 보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매크로도 사용을 하다 보니 더 욕심이 계속 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앞으로는 저희가 그 인원이 많이 줄었었다가 이제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올 텐데, 그 늘어나야 되는 상황에 매크로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이 교육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집중을 하고 있고,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더 잘하겠다라는 것은 대부분 초기에 있는 그 온보딩 타임이 더 늦어지는 문제가 될 거니 매크로를 더 찾기 쉽고, 그다음에 내가 그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무언가를 검색했을 때 나온 것처럼 이제 간략하게 검색했을 때 결과를 쉽게 유도할 수 있는 내용들로 바꾸는 이 SEO의 최적화가 중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그 매크로 제목이나 그다음에 설명에 그 사용하고 있는 그 실제 응대 매니저가 준 피드백을 바탕으로 어떤 내용을 넣으면 이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과, 그리고 여행자가 그 저희 문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 말했었던
검색어 내용 같은 것들을 매크로 제목 안에다가 계속 다 포함을 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검색어를 점점 늘려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응대 매니저가 이거를 사용을 더 잘하고 그다음에 더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을 저희가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투도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도로는 이 전체 옴니 채널 중에 더 커다란 차원에서의 옴니 채널일 때 아무래도 현재 젠데스크를 사용하면서 더 편한 기능이 되려면 전화가 들어오거나 혹은 챗 문의가 들어왔을 때 어떤 예약, 그다음에 어떤 상품을 구매하신 고객인지에 대해서 더 명백하게 바로 알 수 있는 구조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 부분은 마이리얼 트립에서 쓰고 있는 내부 매니저 툴이 이제 젠데스크 안에서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젠데스크에서 제공해주는 앱 개발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 앱 개발을 통해 이 안에 문의 정보를 모아줘서 완전한 옴니 채널로서 어떤 문의가 들어오든 이 고객이 문의한 내용을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응대 매니저가 처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고객 만족 처리 플랫폼으로서의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국내 상품으로 전환을 하고 그 이후에 해외에 저희가 했었던 그 예약 숫자 및 이제 문제에 대비해서 거의 이제 같은 숫자까지 올라옴을 넘어서서 사실은 월 예약 건수가 그 역대 최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품의 월 거래액도 과거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94%가 빠졌던 상황을 넘어서 이제 현재는 월 기준으로는 200억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이제 트래블 버블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그 코로나에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더 팽창한 이 시장을 어떻게 잘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내부 CX 조직에서도 똑같이 이제 저희가 느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련된 그 수많은 고객 목소리를 최적의 효율로 처리하는 게 필요한데 젠데스크가 굉장히 큰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고, 저희가 앞서 말했던 투도들을 잘 수행을 했었을 때 더 좋은 성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6개월 동안 사실은 길다면 길고 사실 짧다면 짧은 아직까지의 동행인데 젠데스크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효율화를 이뤘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가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효율적으로 저희가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은 내부 구성원들 전체에서도 다 동의하는 바이고, 그리고 데이터로도 증명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지금까지 굉장히 만족스럽게 저희가 젠데스크를 잘 활용하고 있고, 이 젠데스크를 활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들어오는 고객 문의에 대한 내용이나 그다음에 고객 VOC들을 좀 더 좋은 경험으로서 승화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동료들을 많이 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험을 같이 할 저희 동료를 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이런 함께 날아오를 당신을 기다린다라는 그 슈퍼 채용의 그 기치를 걸고 되게 많은 직군의 분들을 많이 모시고 있고, 그리고 개발 직군부터 시작해서 운영 직군 관련된 분들까지 모두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이 성공되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슈퍼 채용에 성공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베네핏은 다음과 같이 이제 1,000만 원 상당의 퍼스트 클래스 탑승권이나 아니면은 그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방향, 그리고 원하는 도시에서 2주간 리모트 근무를 할 수 있는 그 권한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